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강원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손잡고 전국 처음으로 소득형 산촌주택을 조성합니다. 강원도는 31일 도청에서 LH와 함께 소득형 산촌주택 등 위탁개발형 공공주택 사업 개발 협력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도와 LH는 화천군 광덕리 일대 600헥타르 면적의 도유림에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을 하는 도시민에게 도유림과 산촌주택을 빌려준 뒤 산채와 산약초 등 임산물 재배를 통해 일정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산촌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도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LH는 주택을 지은 뒤 도시민에게 임대 운영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도는 2017년 10월까지 설계를 마친 뒤 2019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과 임야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습니다. 1인 가구당 보증금은 1,500만 원, 월 임대료는 3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춘천과 홍천, 횡성 등 수도권으로 인접한 지역의 고속도로와 철도 역세권 인근의 수도권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출퇴근형 산촌주택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강원도 관계자는 산촌에서 머물며 소득을 올리는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수도권 시민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이 강원도의 풍부한 산림의 활용과 가치를 극대화하고 인구도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 지역 농업인 1000여 명이 지난 1일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2016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농산물 시장 개방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소통과 화합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서로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난관 극복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북 군산 지역 농업인 1천여 명은 1일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희망찬 군산이라는 슬로건으로 2016 농촌 지도자 생활개선의 한마음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농촌지도자 군산시 연합회와 한국생활개선 군산시 연합회가 급변하는 농업 대내외 환경 속에서 농업인들의 대변자가 되어 현재 농가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군산농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현재 군산을 비롯한 전북 도내 농가들은 여름철 폭염과 수확철 잇따른 강우로 막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농가들의 경영 불안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정부의 밥살용 쌀 수입에 의해 쌀시장에서 농가들은 설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정말 혹독한 기후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용기와 활동의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와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이 돼서 여러분의 행동에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챙겨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한편 지난달 27일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에게 쌀값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2016 공동체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공동체의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외 공동체 활동가들이 공동체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전북 전주에 모였습니다. 전북 전주시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공동체에 대한 정책 방향과 경험 공유를 위한 토론과 만남의 장인 2016 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 전주시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한마당 행사는 지난해 경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전국 규모의 공동체 행사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체 관련 국내외 정책과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공동체 한마당 행사에서는 개회식과 기조연설, 공동체 활성화 국제포럼, 지역 공동체 현장 전문가 사례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네, 사회 저변에 공동체 정신이 안 들어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동체의 정신이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활동들이 공공의 자산으로 이제 환원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기획을 했고, 이런 공동체 정신을 공공의 자산으로 이제 활용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에서나 또 제도적인 뒷받침까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공동체 기반 조성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사회적 경제지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뿐 아니라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수확철이 되면 농축산물 절도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를 절도 예방 특별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지속적인 순찰과 방범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격적인 농산물 수확철을 맞이해 농산물 절도범도 함께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이 항공순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를 절도 예방 특별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지속적인 순찰과 방범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확철 농산물 절도는 좀도둑 수준이 아닌 대규모 절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찰은 항공순찰을 하며 홍보방송을 병행해 범죄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고 범죄 발생 시 향후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농축산물 등을 예찰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특별 순찰차를 투입하여 농산물 절도 예방 특별 방법 취하 활동을 주간에는 2시간 단위로 자연고락 중심으로 순찰하고 야간에는 농산물 저장 창고 및 비닐하우스를 중심으로 취약 지역 선정 집중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뿐만 아니고 여기 시간대에는 시간대별 목공무소를 운영하여 1년 동안 힘들게 농산물을 수확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절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전국에서 1,560건이 발생했습니다. 농산물 절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농산물 특성상 야외에 쌓아두거나 큰 창고에 보관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보안이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민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랜 김진구입니다.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 31일 경주시 보훈회관에서 경주 지진 피해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위문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가보훈처장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경주시 국회의원, 지역보훈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 보훈 대상자 4,500여 명에게 고급함과 손전 등 생필품 등 3억 5천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경주 지진 피해 주거 환경 개선 지원을 받은 11가구를 대표해 경주시 황남동 한 국가유공자 집에서 2,600호 나라사랑 행복한 집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국가보훈처와 보훈공단이 복권기금 지원으로 보훈가족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행사장 인근 마을회관 앞에는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위해 대구 보훈병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전문의의 진료와 건강상담이 병행됐습니다. 이에 박승춘 보훈처장은 보훈가족과 경주시민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지진으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를 적극 지원하고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1일 제주대학교에서 제주도 내 대학생들과 힘내라 청춘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제주도 내 4개 대학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학생회 간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과 취업, 문화, 관광 등을 주제로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제주대 총학생회장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주도의 제도적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원지사는 제주개발공사와 신화역사공원 등을 통해 일정 비율을 제주 지역 출신의 학생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 할당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제주도 내 청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임금이나 급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채용 회사와 비전을 준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취업 정보를 강화하고 교육과정 개설 등 학교 및 기업과 함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청년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심 구축에 대한 실행 계획을 묻기도 했습니다. 원지사는 관덕정을 중심으로 원도심 역사를 복원하고 제주성을 장기적으로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국토부와 함께 진행 중이라며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청년 기업이나 작가들을 지원하고 문화공방 및 사회적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주가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커스란 디지털 기술을 응용해 스스로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내는 창의 계층인데요. 전라북도와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이 손잡고 2016 전북 메이커스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이 하나 되어 창작개발의 문화 확산을 위해 열리는 전북 메이커스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메이커스는 발명가, 디자이너, 기술자 등 전문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3D 프린터를 이용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스스로 물품을 만들어내는 창의 계층을 말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북 창업벤처 주관 행사의 일환으로 창업의 발판과 중소기업 사업 확장 기회 등 3D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행사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 포럼, 메이커 경진대회, 출품작 전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인기가 많았던 체험 부스에서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셀프 제작, 경진대회 출품 전시, 3D 기업의 제품 시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우리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지원했던 3D 프린터의 그 성과를 같이 공유하고 또 전파하기 위한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람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북 지역의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원하는 3D 프린팅 활용 시제품 제작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전북교육청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에 누리과정목 762억 원을 삭감해 교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교육청에 2017년도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명식 위원장은 김승환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장명식 교육위원장은 26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교부금 삭감은 교육감의 소신과 원칙을 지킨다는 명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명식 위원장은 이미 정부가 추경을 통해 1,007억 원의 예산을 전북교육청에 지급해 충분하다며 국회에서 누리과정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은 우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교육부는 김승환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에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누리과정목 762억 원을 삭감해 교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전북 지역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의 입장입니다. 이에 장명식 위원장은 법리나 논리를 벗어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교부금 삭감에 따른 불이익이 현실화된다면 그 책임은 김승환 교육감에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랜 김진구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오는 11월 15일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제보받습니다. 2016년도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과 기타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아 최대한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의회가 오는 1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제보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에 31일 시 내의 읍면동 30개소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2016년도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과 시민생활 불편사항, 기타 제도 개선에 대한 시민 의견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시 의회는 의회의 가장 실질적 권한인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이를 토대로 개선점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 제보된 의견은 소관 상임위의 사전 검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의정활동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행복한 군산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시민의 의견이 무엇인가가 가장 소중합니다. 이번 행정사무 기간을 통해서
군산시 의회에서는 시민의 제보를 받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군산시 의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불편사항 제보는 군산시의회 홈페이지 군산시의회 바란다에 의견을 올리거나 시의회에 직접 방문 또는 내달 21일까지 상시 운영되는 전담 접수처 민원 담당관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편 제보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이미 감사한 사항,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익명 등은 제외됩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생발전을 상징하는 대전 세종연구원이 지난 31일 출범했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 출범은 세종시와 대전시가 지역 공동체라는 인식 아래 지난 4월 맺은 세종대전 상생발전협약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기존 대전발전연구원이 대전 세종연구원으로 새로 확대 출범하면서 세종연구실이 신설되고 연구원 7명이 추가 채용돼 세종시 정책연구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상생협력실은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와 연계된 산업단지 조성과 반석 세종 간의 도시철도 연결 문제 등이 연구과제로 선정될 전망입니다. 세종시는 대전세종연구원의 기금과 출연금을 지원하고 대전시는 총괄 운영을 맡게 됩니다. 세종시와 대전시가 함께하는 중부권의 새로운 연구기관으로 연구원 확충으로 연구활동 등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와 대전시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대전 세종연구원이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건강과 재산, 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1,865개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일제점검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에 이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종합점검입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접근 권한 통제 및 접속 기록 관리 등을 주요 점검합니다. 서울특별시가 2021년까지 약 7,400억 원을 투입해 서울을 역사도시로 조성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2000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서울을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서울은 역사문화 자원이 많이 훼손된 상태에서 더 늦기 전에 역사문화 자산에 대한 발굴 보존과 연구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